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민주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교통수단 이용하시나요?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요즘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실속파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전국시대가 주목한 투어버스가 있는데요. 바로 전남 화순군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죠. 화순적벽 버스 투어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방랑시인 김삿갓이 살아생전에 3번이나 이 적벽을 보러 갔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화순적벽 투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오늘은 봄도 좀 왔겠다. 방랑시인 김삿갓을 홀렸다니 화순적벽을 오늘 제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픈 그곳, 버스를 타고 떠나봅니다. 화순적벽 투어 함께 가보시죠. 화순적벽의 경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하나 적벽 버스 투어의 게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근데 아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요? 늦게 와서 그러죠. 잠을 조금 못 자고.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졸리구나. 지금 눈이 막 아주 적벽이고 뭐 모시고 가네. 지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고 싶어요? 적벽 보고 싶어요? 어? 적벽 보고 싶어요. 대답을 못 하네요. 와인 적벽 가는데 뭐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오셨대요? 적벽 뭐라 그렇게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적벽 가니까 이쁘게 하고 와요. 오늘 적벽 패션이 좀 난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뭐 삿갓도 아니고 아우 봄맞이네요. 봄맞이. 아니 적벽 딱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떠세요? 좀 기대가 좀 되세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 알겠어요. 아,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 그 명성 확인해야지 알죠, 그쵸? 명성이 자자하니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투어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2018년 투어 개시 첫날 첫 회를 예약한 부지런한 사람들. 그 대열에 저 박지선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게 적벽 투어 하세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투어 버스. 올해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무렴 적벽이 새롭게 포함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 왼편에 바라보시면은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산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기가 화순군의 주산인 만연산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한산이라고 했대요. 달리는 버스 안 다들 학창 시절 소풍날처럼 들뜨셨어요. 투어버스가 가는 첫 코스는 무렴정. 16세기 중엽의 무렴공 송정순에 의해 세워진 곳이죠. 무렴정을 처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참 깊은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예요. 무렴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이 무렴정은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 중 제1경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에 걸린 오래된 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말 물자에 물들을 염자예요. 의미는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티끌 하나 물들지 않고 속됨 없이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자 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시 28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배롱나무라는 거예요. 배롱나무. 야, 배롱나무 이 두께가 되는 걸 기둥으로 세웠으니 무렴정. 세상에 물들지 않겠노라. 전 너무 물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세상이. 무렴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절경. 수백 미터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동북천에서 내려오는 푸른 물에 비치면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장관을 이룬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여 무렴정이 그 방랑시인 김삿갓이 제일 좋아했던 곳이래요, 여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우리 어머니 서 있는 데가 김삿갓이 거기 서가지고 딱 여기를 무렴정을 바라봤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감흥이 없으세요?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적벽 투어에서 추가된 코스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주 뿜뿜뿜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엔 김삿갓도 무렴적벽을 사랑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곳도 적벽과 가까운 화순 구한마을이었다고 해요. 화순적벽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렴정 보니까 어떠셨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색깔이 좋고. 좋아. 확실히 김삿갓이 좋아할 만해요? 네. 우리 어머님 마음도 좀 뺏기셨어요? 많이 뺏겨버렸어.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가 잔잔해서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또 시적이시다. 갑자기 내 마음이 잔잔해지네. 무렴적벽을 뒤로하고 또 다른 경관을 마주하러 달려갑니다. 차창 밖에 뭔가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 대박. 약간 저희 섬이 거북섬이 하나 보입니다.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거북섬입니다. 와 진짜 거북이 같다. 네. 저희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좀 많이 좀 차면은 거북이가 목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주 발 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랑할 욕심에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 컷 담아도 봤습니다. 거북섬을 뒤로하고 달려간 다음 목적지는 화순적벽 가운데 최고의 절경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이 적벽 투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지형이 노루목처럼 튀어나와 있다 해서 노루목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디에서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 적벽이 자세히 보이네요. 아주 교과서에만 보던 그런 뭔가 퇴적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 정말 켜켜이 쌓아놓은 시룩석처럼 보이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보산적벽과 그 위 망향정,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노루목적벽, 최고의 포토존이었습니다. 멀리서 풀샷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다기에 냉큼 달려가 봅니다. 진짜 멋있다. 대박! 이곳 망향종에서니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퇴저감과 화성압류가 분포돼 있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마다 각각의 옷을 갈아입은 적벽도 물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벽이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뭐 아까 중생대 뭐라고 그러는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숲이 우거진 멋있는 산이었는데 한 여자가 정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네?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귀천을 떠돌다가 이 벽을 그렇게 긁었다는. 처음 듣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거짓말이니까요. 뻥이니까요. 사실 아름다운 적벽엔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성 개발을 해서 1985년도에 마지막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5개 마을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인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죠. 적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마을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 정자에서나마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담겨서인지 망향정 절경이 주는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진짜 멋있다. 적벽만큼이나 멋있다. 네. 말로만 듣던 적벽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네. 아,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외국에 가봤어도 못지않네. 그쵸? 외국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적벽이 비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불어요. 그쵸? 해외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멋있는 게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다는 거를 우리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와, 저 진짜 오늘 진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 어느 외국 풍경에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경관 앞에 서니 자부심 한가득 한방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로 적벽이 있는 화순 2서면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규남 하백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어요. 규남 하백원 선생님은 이 동네 야사리 출신이세요. 근데 23살 때 과거를 급제를 하셨는데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승차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모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구근을 알렸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도 화순적벽 투어버스를 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다. 야, 진짜 이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선물, 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화순적벽 투어 강추합니다. 아무 때나 맘대로 볼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곳. 화순 적벽 투어 버스를 타면 자연 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절경을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담아보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많은 시인 묵객들이 적벽을 찬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화순 적벽 투어 다녀와 보셨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 토, 일 이렇게 주 3회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약하는 거 꼭 필수고요. 꼭 한번 가족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탕수육을 시켰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만큼 어떤 소스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찍어 먹는 소스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찍먹! 오직 찍먹만이 존재하는 맛집들이 있다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맛. 찍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소스가 음식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평범한 음식에 찍어 먹는 소스 하나만 추가하면 그것이 바로 일품 요리. 콕콕콕 찍으면 찍을수록 맛있어지는 찍먹 음식, 그 특별한 맛의 조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찍어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온 곳은 바로 한 돈가스 전문점. 보자. 그런데 찍어 먹어야 한다더니 돈가스 위에 사정없이 뿌려진 소스들? 찍어 먹는 소스 여기 있잖아요. 하얀색의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이 크림은 저희 매장에 있는 돈가스와 찰떡궁합인 생크림 소스입니다. 들어는 와나 생크림에 찍어 먹는 돈가스라니? 손이 가 새하얀 생크림 소스에 콕콕 찍어 먹는 이색적인 풍경. 도대체 이런 조합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희 돈가스 소스가 약간 맵고 약간 자극적인 이제 맛이라서 이제 여기 이제 생크림을 찍어 드시게 되면 약간 달콤하고 약간 좀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생크림 소스뿐만이 아니다. 돈가스 자체도 뭔가 특별하다는데 지금 돈가스 집어넣은 그것은 바로 뜨끈뜨끈한 오븐? 그 기름에 넣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느끼하고 그래서 오븐에 넣어서 기름기를 빼고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오븐에 굽고 있습니다. 이제 상큼한 맛을 내는 샐러드 먼저 올려주고 기름기 쭉 빠진 돈가스에 매콤 달달 소스 쫙, 활용점정 생크림까지 곁들이면 손님들에게 나갈 준비 완성. 자, 오늘 처음 생크림 돈가스를 경험해본다는 이분들, 그 맛은 어떤가요? 돈가스 소스는 매콤한데 생크림이 너무 부드러워서 좀 독특한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튀기고 느끼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담백하고 깔끔해요. 처음에 그 생크림하고 돈가스하고 뭐 조화가 잘 맞나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적극 강추합니다. 두 번째 찍먹 음식점,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볶이 맛집이 이곳에 있다는데 혹시 이 근처에 유명한 떡볶이집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아요. 저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물 떡볶이로 50년간 자리를 지켜온 맛집 중의 맛집. 떡을 척척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 국물 맛에 모두 반했다. 떡볶이가 완전 쫄깃쫄깃하고 국물이 완전 맛있어요. 입에 깔끔한데 입에 쫙
달라붙어요? 어릴 때 먹는 맛도 나고 그리고 그 맛이 또 어린이 되고 나서도 또 맞는 그런 맛입니다. 중독성 있는 떡볶이 국물이 탄생되는 곳. 여러 재료가 들어간 비법 가루가 떡볶이와 함께 지글지글 끓여지는데 두부가루를 조금 쓰고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래 양념 비중을 잘 맞추지요. 다른 사람보다.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50년의 노하우, 사장님의 황금 비율로 완성된 떡볶이. 그릇에 가득 채운 국물에 뭐든지 찍어 먹기 바쁜 사람들. 직접 만든다는 수제 만두는 물론 다양한 분식 모두 국물에 찍어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찍먹 음식인 거죠. 사장님, 그 소스 주세요. 떡볶이 국물 말고 다른 소스가 있다? 가성성 썰어진 이것 그냥 봐선 간장 같은데. 이 집만의 특별 소스입니다. 만두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떡볶이에 찍어 먹어도 되고 참 맛있습니다. 더 특별해지는 것 같고 더 조화로워요. 최고예요. 다른 집 간장에 비해서 조금 염도가 좀 낮을 거예요. 좀 싱거울 거예요. 여러 가지 섞어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했는 간장이라서 다른 사람 먹어보고 다 맛있다 그러네요. 사장님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진 이색 조합, 그 독특한 감칠맛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쫄록간장 떡볶이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깔끔하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한 양념 곱창집이라는데 쉴 틈 없이 입으로 들어가. 이 집의 곱창 매력 도대체 뭔가요? 곱창이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것 같아요. 곱창이랑 순대랑 마늘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보통은 구워서 먹는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 볶아서 주니까 조금 더 매콤하고 쫄깃쫄깃하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칭찬 자자한 곱창 맛부터 파헤쳐보자. 거대한 프라이팬에 곱창을 초벌해주고 하면 불쇼 한바탕. 초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차적으로 기름기랑 수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손님 상에 더 빠르고 바삭하게 음식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초벌 과정을 거친 곱창에 신선한 야채와 함께 매운 양념을 올려 재빠르게 볶아주고 거기에 또 하나 치즈와 여러 가지 재료를 더해서 양념 곱창 완성요. 요런 곱창 나왔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진 곱창에 기다리던 찍먹 소스 등장. 요 하얀 것이 이 집의 이색 소스라는데 또 어떤 소스길래 사람들의 손길을 부르는 걸까? 지금 드신 이 소스 뭐예요? 이건 마요네즈인데 같이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아니 곱창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다고요? 양념 막창의 불맛과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발라 먹어도 맛있고 그 맛에 빠져들어. 처음에는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막상 찍어 먹어보니까 식감이 더 좋아지고 부드럽게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매운맛이 싹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입에 착착 감기네요. 그새 마요네즈를 다 먹은 손님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너무 많이 떠가는 거 아닌가? 안 느끼하세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특유의 그 느낌도 있는데 곱창이랑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거든요. 그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 비법 우리도 궁금하다. 비법이라니 우리한테도 알려줘요.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낸 비법은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수제 피클. 깻잎이랑 피클, 마요네즈 싸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상큼한 맛과 마요네즈의 담백한 맛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쌈 싸 먹으니까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고소한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맛있어요. 제가 쌈 싸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부먹, 찍먹 고민된다면 이색적인 소스와의 조합으로 찍어 먹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맛집은 어떠신가요? 콕콕 찍어 먹는 그 맛 우리 모두 함께 즐겨보아요.
네, 공기질이 나쁨 수준일 때는 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국시대에서 특별히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중금속의 덫 해조류인데요. 미역, 다시마, 파래처럼 이 톳도 미세먼지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흘째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 먼지까지 섞여 있어서 한반도가 온통 잿빛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봄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데 이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이름하여 미세먼지 퇴출 작전. 하늘을 뒤덮는 적에게 맞서기 위한 비밀병기를 찾아 지금 바로 출발! 선생님, 여기에 지금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갈란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길 따라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렸다. 비밀병기를 찾아 항해에 나서는 우리의 혜인 리포터. 너무 좋아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차가워. 갈수록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몸도 마음도 부들부들 시렵다. 갈 길은 멀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지고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비밀병기 원정대 매서운 파도를 가르며 속도를 올려보는데 추워 보이네요. 너무 추워요. 대체 언제 도착해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안 입고 이렇게 추워졌어요? 드디어 보인다. 보여. 바다에서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 저것이 우리가 찾던 비밀병기? 선생님, 여기 뭐가 왔는데 도착했는데 지금 저게 뭐예요? 뭐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하는 비밀병기 덫입니다. 저거예요? 예. 미세먼지도 울고 갈 비밀병기 드디어 나왔다.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톳은 해독 기능 덕분에 유해물질을 배출해 우리의 몸속 곳곳에 쌓인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로는 딱! 당신을 미세먼지 해결사로 임명합니다. 지금 이게 톳인 거예요? 네, 톳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채취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식을 해갖고 이제 이 톳을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자란 거예요? 예, 이만큼 자란 거예요. 완도의 청정바다가 길러낸 톳은 초가을 성장을 시작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이맘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나 우리의 식탁에 봄바다를 선물합니다. 선장님, 근데 이거 예. 원래 이렇게 아침에만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신선한 톳을 소비자한테 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아침 일찍 해서 서울까지 원래 보내줘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해야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건져 올린 톳. 채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란께. 밥상에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어버렸어. 바다야, 잘 있어. 난 육지로 올라갈래. 오늘 우리가 수확한 톳의 양은 무려 1.5톤. 으아, 4인 기준으로 750가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기다리쇼잉. 얼른 가지고 가블랑께. 아니, 그런데 이 톳을 다 서울 사람들 줘버리면 우리 뭐 먹나 싶으시다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노. 완도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전 국민이 먹을 톳 여기 다 있어. 우리 아침에 가서 같이 이거 톳 채취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이 물질을 또 이렇게 걸르잖아요. 이거 파래 이런 것도. 파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런 것도 다 걸르라니까 이렇게 걸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요? 예. 이거 다? 이거로? 앉아 별로. 이제 짱네? 이 정도는. 비밀병기 톳. 잘 고르는 팁 대방출. 빛과 번쩍 윤기 차르르는 기본.
마디 크기가 일정하고 통통한 것을 골라야 제대로 된 톳을 입안 가득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새벽 대바람부터 고생했으니까 이제 뭐 조금 먹어봅시다잉. 봄철에 신선하고 건강한 톳을 먹으려고 여기 찾아왔거든요. 저 오늘 톳 요리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톳 영양밥하고요. 네. 톳 된장국하고 톳 무침.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봄바다 가득 담은 톳의 첫 번째 변신. 양파, 고추, 파 등등 온갖 신선한 채소 썰고 구수한 된장을 살살살 풀어준 다음 말린 톳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특별 손님 싱싱한 굴 등장요. 석화하고 톳하고 구합이 맞아요. 그래갖고 영양이 많아서 석화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석화가 더 맛있어요. 다들 아셨죠? 싱싱한 톳과 굴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는 사실. 가지런히 썰어놓은 각종 채소들 투하. 바다의 영양을 냄비에 듬뿍 담아냅니다. 이번엔 밥이다. 완도 앞바다의 영원한 짝꿍 톳과 굴을 함께 넣고 밤과 대추로 마무리. 이것이 바로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난다는 톳 영양밥 되시겠다. 밥이 다 드는 동안 쉬는 틈이 없게 하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열리라는 우리의 톳. 끓는 물에 한 번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어주면 더욱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돼지꼬리 별표 땡땡. 마지막 활용 정점. 온갖 양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면 탱글탱글 톳과 함께 무쳐먹기 딱 좋은 양념장 완성. 아이고 침 넘어가. 아이 빨리빨리 톳 요리 먹어보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거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래 그럼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새콤새콤해요. 새콤해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초장에도 막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톳의 마법을 부린다. 마침내 뚝딱 차려진 톳 3종 세트 대령이요. 2018 밥도둑의 왕자는 톳이 접수한다. 게다가 완도의 신선한 해산물까지 총동원. 밥상 가득 봄이 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한 상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차려주셨는데 이 음식들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거요. 맛있게 먹으려면 이거는 양념간장이고요. 달래로 만든 거요. 그래 밥 떠서 비벼 먹고요. 톳 저 무침 있잖아. 저것도 그냥 밥에다 같이 넣어서 비벼 먹고. 맛있겠다. 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보기만 해도 입맛 확 살아나네잉. 엄청 고소하네요. 진짜 고소해 진짜. 아니 원래 이런 맛이에요? 네. 아니 혜인이부터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말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이 순간 입은 먹을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가 아니다? 비빔밥 위에 톳나물까지 듬뿍 얹어서 함찹 쏴봐. 오고 그래 그렇게 크게 떠서 한 입에 쏙. 아마 박수치게 될걸? 갑자기 이거를 같이 먹으니까 갑자기 새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 거봐 내가 뭘 했어요. 양볼 터지도록 숟가락 멈추는 일이 없게 하라. 아니 그런데 우리 혜인 리포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예뻐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특히 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톳 때문에? 예. 그리고 피부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맑아졌어요. 저 어머니 피부 이렇게 좋으신가요? 그럼 어머니 피부처럼 저도 이거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 자주 정말 많이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맛이니까. 바다의 칼슘 왕이라고도 불리는 톳은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효과 만점.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세포까지 봄을 알리고 싶다면 톳 된장국만 한 게 없어 보라이. 부드럽죠. 네. 이거 제가 아는 된장국이랑 맛이 좀 다르네. 그래서 조금 우리 방금 채취한 이런 또 싱싱한 톳은 소화가 약간 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마른 톳은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여기 톳비빔밥 한 그릇 더 추가요. 우리 혜인 리포터 톳 많이 먹고 예뻐져서 만나요.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싱그러운 바다의 향을 듬뿍 담고 올라온 톳.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한 방에 묻지를 비밀병기로는 톳만한 게 없어버라이. 아따 버터요. 얼른 시장 안 가고 미세먼지 보인다 싶으면 톳 한번 잡숴봐요. 네, 해조류에는 끈끈한 성분인 알긴산이 들어있어서 중금속 등 몸속에 나쁜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톳도 미세먼지 배출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칼슘과 칼륨도 또 워낙 풍부해서요. 바다의 불로초로도 불리는 톳, 올봄에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봄바람을 타고 순천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온 마을 전체가 홍매화로 활짝 꽃마무를 터뜨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홍매화 1번지 순천 탐매마을에서 남도의 봄을 느껴보시죠.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피어나는 홍매화 1번지. 매년 고운 꽃을 피워내는 고마운 나무 한 그루는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365일 홍매화의 기운이 넘칠대는 순천 탐매마을. 그 포근한 마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도 봄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든다는 매곡동 탐매마을. 그 봄 기운을 담은 봄축제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됐습니다. 이곳이 홍매화 1번지로 알려지게 된 건 바로 이 홍매화집 덕분인데요. 순천의 오픈 가든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집에 수령 60년 된 홍매화 나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 홍매화를 우리 집에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년이 되었고 제가 사는 이 동네가 매곡동 매화골짜기입니다. 어떤 상징물보다도 살아있는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특히 봄에 제일 먼저 피는 이 홍매화는 그 생생한 봄의 생동감을 우리 마을에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매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홍매화가 있는 정원. 10년 전 이 나무의 가치를 알아본 탐매마을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홍매화를 심기 시작했고, 소시민들이 이웃해 살아온 작은 마을은 대한민국 홍매화 1번지라는 애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 동네가 꽃이 이렇게 피어서 동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심이 좋은 동네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매년 홍매화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마을이 예뻐지고 더 유명해지면서 마을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 유명세 덕분에 지난해에는 탐매마을 사랑방 희망센터가 생겼습니다. 센터의 주인은 바로 마을 사람들. 그들이 주축이 돼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체험 프로그램과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며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매화 쿠키 체험이 있는 날. 여기가 홍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곳이고, 그래서 매실 특화해가지고 저희가 홍매뜨락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쿠키 체험을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탐매마을 협동조합을 꾸려가는 멤버는 총 7명. 매실 크로켓을 비롯해 이곳의 모든 메뉴는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직접 개발한 건강 먹거리. 내 아이, 우리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 믿을만 하겠죠. 고급스러운 것, 깔끔하고 영양스럽고 나쁜 제품이 안 들어간 그 하나로 만족해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이웃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협동조합 카페는 이제 또 하나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면은 약간 포근한가? 외갓집 같은 그런 느낌? 정겨움이 남아있고. 순천 정원 해설사인 탐매마을 주민 옥순 씨. 이곳에 터를 잡은 지 이제가 2년.
마을에 대한 자부심은 여느 터줏대감 못지 않은데요. 마을의 가치를 그만큼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그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초의 그 마을 프로젝트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6개 미술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중에 한 작품입니다. 마을 둔범 옆 담장을 곱게 물들이며 365일 화사함을 뽐내는 꽃분홍 세라믹 홍매화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엉마을에 봄날을 온다는 뜻은 어르신들이 황혼기인데 그분들이 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그분들이 회춘하는 의미로 봄날을 온다라는 소재로 벽화에 그 매화가 피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천사의 가방. 100여 년 전 초기 선교사들이 순천에 선교를 시작할 때 들고 온 철제 가방을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100년 전 순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매곡동에 옛날 100여 년 전에 살던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대리석에다가 그대로 스케일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병원을 짓고 외국의 문물을 알렸던 마을. 마을 곳곳의 흔적들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학교가 즐비한 매산 등을 오르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의 자전거를 모티브로 한 작품. 마을과 역사와 사람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의 노력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꼭 찾아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거리와 이 작품들이 조화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 이 마을 고등학생들이 직접 솜씨를 발휘해 완성시킨 합동작품. 마을이 품은 예스런 기억과 꿈나무들이 만나 마을이 지켜갈 또 하나의 역사를 탄생시켰네요. 제가 만든 작품이 여기 거리에 실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여기가 애초에 많이 와본 적이 없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여기 와볼 수 있어서 또 여기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 제가 진짜 만든 작품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순천 사람이 아니었어서 매곡동이라는 것도 학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저 이런 거 설치되는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매곡동 자체가 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서 네. 순천에서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랑도 같이 뭉겨지면서 좋을 것 같아요. 마을 발전에도. 이른 봄, 천분홍 고운 빛깔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홍매화 1번지 순천 탐내마을.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며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탐내마을의 365일은 언제나 봄. 그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순천 탐내마을로 발도장을 콕 찍어보세요. 네, 딱정벌레 중 가장 커 장수로 불리는 장수하늘소. 곤충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이자 또 환경부가 정한 멸종 위기종이기도 한데요. 이 장수하늘소의 인공번식을 선공하고 또 연구하는 센터가 영월에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회사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PD님 이거 회사 앞으로 부르신 거 보니까 오늘은 혹시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 촬영? 오케이? 아니에요. 이그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네. 아, 제 핸드폰으로요? 네, 제 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뭘 시키시려고 미션으로 이런 거. 네, 일단 첫 번째. 예. 할머님, 네, 굉장히 인자하신, 나이가 연세가 좀 많아 보이는 할머님. 두 번째 사진이, 네, 소네요. 소, 한우. 뭐 이 주제가 뭐? 할머니랑 소, 이게 뭐야? 주제 뭐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네. 연상하는 곤충을 떠올리세요. 곤충이요? 네. 추억의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 무슨 뜬금포 퀴즈란 말인가. 그래도 일단 미션은 미션. 지영 리포터
미션 해결하러 가자. 이곳은 우리나라 토종 희귀 곤충의 집합소 영월 곤충박물관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영월에 있는 곤충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실제로 살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과연 어떤 곤충을 찾는 건지 제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이 안에 일단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야, 여기 요런 데 보면 이거네. 요거 알았네. 이거 이 황소 나온 거 보니까 새똥구리 요거 맞죠? 아세요? 에헤, 어렵다 어려워. 박물관 내 전시실만 6실, 전시된 곤충들만도 수만 가지라는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이보다는 쉬울 듯. 찾고 또 찾고. 이래도 안 되면 지영욱 리포터의 필살기, 관광객에게 물어보기.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곤충박물관에 찾아주셨는데 어떻게 이쪽에 찾아오시게 됐나요? 지인 중에서 영월에 곤충박물관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다고 소개를 받아서요. 그래서 한번 와보자 하다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곤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인지라.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곤충박물관에서 어떤 곤충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제가 좀 약간 하나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퀴즈거든요. 할머니, 그리고 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곤충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왜요?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장수, 그리고 소가 있으니까 장수하늘 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브레인이시네. 정답인가요? 빙고! 맞습니다. 딱정벌레 중 가장 커서 장수로 불리는 장수하늘소. 곤충으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자, 드디어 고대하던 이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관장님을 따라왔는데 여기 굉장히 알락달락하고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어디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여기 전시돼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고요. 네네네. 네, 이런 박물관에 이제 물론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건 워낙 좀 신비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연구소요? 네, 그래서 좀 은밀한 곳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수하늘소 만나 뵙기 쉬운 몸은 아니네요. 잠깐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비밀번호를. 그렇죠. 비밀번호 틀리셨는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입니다. 이곳은 정확히 지금 뭘 하는 곳인가요? 물론 뭐 연구센터긴 한데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이 3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그 3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장수하늘소하고 비단벌레 그 위주로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연구를 하고 또 여기서 그러면은 장수하늘소를 그래서 이제 키우기도 하고 인공증식을 인공증식 그래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인공증식에 성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요. 천연기념물센터. 안쪽에도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여기도 이제 천연기념물 곤충만 별도로 그 전시를 해놓는 전시실입니다. 지금은 아직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만을 집중 연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시물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곳을 기념하는 표지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춘천.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춘성군에 있었어요. 그 춘성군에 거기에서 장수하늘소가 처음 나타난 걸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석을 세워서 천연기념물로 그걸 정했었는데 소양강 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몰 지역에 포함돼요.
한강댐 건설과 담수로 장수하늘소가 발견됐던 북산면 추정리 일대가 물속에 잠기면서 서식지는 물론 장수하늘소까지 완전히 잠수를 감추게 됩니다. 장수하늘소가 한 사이클이 네네. 알에서 교미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애벌레 기간을 한 뭐 5년이나 7년. 5년이요? 네. 뭐 5년에서 애벌레로만? 네. 뭐 5년 짧은 겁니다. 아, 짧은 거예요? 조건이 안 좋으면 뭐 7년도 있을 수 있고 뭐 10년도 있을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생명인 장수하늘소. 이를 인공 번식시키기 위해 이대암 관장은 토종 장수하늘소와 동일한 종인 북한산 장수하늘소를 국내로 들여와 알을 낳습니다. 이후 유충을 4년간 키워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장수하늘소 복원에 성공합니다. 애벌레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것이 이제 인공증식의 그 가장 핵심이에요. 이처럼 장수하늘소는 자연 상태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이 길어 복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이대암 관장은 5년에서 7년의 애벌레 기간을 단 7개월로 줄이는 획기적인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얘네들이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개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거 뭐야? 네, 가족인가요? 후손들? 네,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개가 씨앗이지. 최단 기간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절멸 상태에 가까웠던 장수하늘소의 향후 복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암컷은 아까 그 표본 사진 찍으셨지만 암컷은 요 앞에 이 턱이 놀랬다. 짧죠. 근데 수컷은 이 앞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싸울 때 사슴벌레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뿔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뿔이 아니고 집게라고 얘기해. 집게. 이제 요게 이제 더듬이고 그 앞에 이제 집게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 버섯균을 증식한 폐목을 이용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온도 조절을 통해 월동 기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 곤충류 중 가장 큰 곤충의 왕 장수하늘소. 이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장수하늘소를 우리 숲으로 돌려서 이 숲에 자생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고요. 그 중간에 일반인들이 장수하늘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오면 박물관이나 연구소로 오면 장수하늘소를 보고 만질 수 있고 또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한 1년에 1개월 정도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여름 한철.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곤충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조만간 대한민국 푸르른 자연 속에서 우리의 자연유산인 장수하늘소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참 신기하네요. 댐 건설로 인해서 장수하늘소가 멸종 위기종에 처해지긴 했지만요. 여러 연구와 또 인공 번식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천연 기념물로서 사랑받는 장수하늘소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의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충남 예산의 수덕사입니다. 산사에서 봄을 한번 즐겨보시죠. 저마다 근심 걱정 품고 와 돌아갈 때는 가벼이 비워내고 갑니다. 오래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은 선생의 발걸음이 중생들을 위로하는 곳. 1000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예산 수덕사로 떠납니다. 기암괴석이 많아 절경 중에 절경으로 꼽히는 명산. 덕숭산 자락에 천년고찰 수덕사가 있습니다. 이른 봄의 수덕사는 어떤 얼굴로 리나를 반겨줄까요? 이곳에 오니까 공기부터 달라요. 막 산이 숨 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리나 씨, 근데 우즈벡에 절 있어요? 절 하라고요? 어머, 리나 씨, 절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수덕사 대웅전 앞입니다. 1308년에 지어진 대웅전은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목조 건물 중 하나인데요. 세월의 무게를 고요히 떠받고 있는 베을림 지붕이 더없이 기쁨 있어 보입니다. 대웅전 앞 3층 석탑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고려시대 탑이라고 하니 7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는 셈이죠. 합장하는 리나의 표정도 진지한데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불경에는 소리가 나지게 들리고 고민 많은 이들은 마음속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봄의 산사는 그저 말없이 중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덕사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나들이 하고자 왔는데 경관이 너무 멋져요. 좀 엄마의 품속 같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대웅전 처마 밑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그만입니다. 귓가엔 새들이 지저귀고 저 멀리 내포 들녘까지 눈에 담기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리나 눈에 띈 거대한 바위. 사실 관음바위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관음보살이 수덕각시의 몸으로 내려왔다가 바위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 동전들 안녕하세요. 정말 붙어있는 거예요? 많이 붙이셨어요? 아니요, 안 붙는데. 안 붙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거 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그냥 자리를 잡아서 원래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소원을 빌어서 네.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진짜 붙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 이거 걸리지 않고 그냥. 네, 여기도 보면 튀어나왔는데 붙어 있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리나가 아니죠. 잘 붙여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될까요? 어머, 진짜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붙었어요? 어떻게? 동전이 붙었다 떨어진 거니까 소원도 반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됐다. 됐어요. 와, 제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던 만큼 잘 있어야 돼. 내년에 보자. 가는 바위가 리나의 소원도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수덕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수덕사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곳으로 처음 들렸어요. 오늘 인연이 돼서 오셨네요, 정말. 근데 여기는 좀 어떤 곳이에요? 수덕사는 이제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이 주로 계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자 스님들 계시는 절로 위에 견성함하고 환희대가 이 산 안에서는 좀 큰 여자 스님들 절이에요.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잠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들어가시면. 그래요? 한번. 네, 덕숭산 자락엔 여성들이 기거하는 비구니 함자 환희대가 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독대마저 정겨운 곳. 환희대는 우리나라 1세대 여류 작가 김일엽 스님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여성 작가 중에 최초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셨고요. 신문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세상과 좀 맞지 않으셔가지고요. 네. 너무 앞서 나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은 여성도 평등하니까 절집으로 귀하신 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억압받던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었던 용감한 여인. 젊은 시절 실패와 위기가 많았던 그녀는
32 나이에 출가해 여생을 수덕사에서 보냈습니다. 일엽 스님께서는 이제 스님을 되시고 나서 절비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하시는 건지. 신여성으로서 대부분 뭐 현대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출가라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엽 스님이 원래는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공 스님과 또 백성옥 박사 이런 분들하고 인연을 지으면서 불교를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불교에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진짜 전심전력해서 스님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화가 나혜석, 소설가 김명순과 함께 대표적인 신여성 작가로 인정받았던 김일엽 스님. 속세 나이 76으로 입적할 때까지 환희대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붓을 멀리하기도 했지만 1962년 솔직한 인생사를 고백한 수필집은 당시 파란을 일으키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런 당신의 연애담 얘기들도 많아요. 연애했던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에는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 47년이 흘렀지만 여성의 온전한 자유와 중생들의 평온을 바라던 수행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승의 깨달음은 이제 선한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수덕사 일주문을 빠져나오니 초가 한 채가 리나를 반깁니다. 수덕여관이라는 문패가 인상적인데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여관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여기는 자는 곳인가요? 옛날에 여기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또 학생들이 와서 수학여행 와서 잤던 여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네는 다 바깥으로 나가고 이 여관만 사적지로 지정돼서 여기에 계속 절안에 있게 된 겁니다. 왜 사적지로 지정되었냐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인 이응노 화백께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그의 본부인이 여기에서 여관과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집이 아니라 역사 있는 자리네요. 그렇죠. 수덕여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내로를 하는 시인이며 화가 묵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이응노 화백은 물론 서양화가 나혜석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죠. 나혜석 화가가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인 나혜석은 아주 문필가로서도 이름도 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신여성으로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스님이 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만공 스님께서 이혼의 아픔을 달래고 스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스님들 운명은 따로 있다 해서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1968년 동백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만에 풀려난 뒤 수덕여관에 머물었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한자 한자 문자를 새기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리나는 이 뜻을 이해할까요? 보니까 산 좋지 물 좋지 시냇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안각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삼라만상 영고성세라는 제목으로 자운과 모음을 풀어서 추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안각화입니다. 삼라만상 영고성쇠. 세상 일은 늘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는 고함의 깨달음을 리나도 마음에 담아갑니다. 오늘은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쉬운 거는 아직 곳이 많이 비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또 꼭 놀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산사의 봄은 느리지만 평온하게 찾아옵니다.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추고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 긴 세월 만남과 인연을 간직한 천년고찰. 올 봄엔 여러분도
수덕사가 들려주는 오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산사에서 봄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또 문화유산이 있는 충남 예산의 수덕사,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원 동전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동네 발견이 방송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